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역대 전국 단위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표소 안팎에서 사건, 사고와 신고도 이어지고 있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면서 구로구에서는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선관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또 체포됐고요.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본투표도 남아있는 만큼 선관위는 부실관리 논란이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먼저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관위 부실관리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선관위 측에서는 관리를 똑바로 해야 그런 의혹들도 제기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투표해보셔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실 텐데 투표용지를 받으면 바로 받아가지고 기표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간 것도 모자라서 밥까지 먹고 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예. 사실 선거 사무원들이나 선거를 관리하는 공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예. 또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겠죠. 숙지를 해야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행위이고 예. 또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의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상식선에서 행동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이 그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전날 같은 경우는 이 투표소에 이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줄이 길게 서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과정을 좀 속도를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들이 투표 용지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줄이 길게 외부까지 서 있다고 하면 또 공무원이라든지 선거 사무원이 나가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내를 이런 것이 해줘야 되겠죠.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럼 김동호 대변인, 만약에 저기서 받아갖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안 오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대신 들어가면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마치 뭐 무슨 협작군 비슷한 그런 그 대우를 받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전 선거에서요. 예. 자, 이 정도까지 되면은요 관리 부실을 넘은 상태입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다. 그래서 관리 부실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겠다. 어제도 아주 찔끔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듯이 그 투표 용지를 갖고 아니 이게 무슨 뭐 외식하러 나왔습니까? 외식 투표를 하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뭐 소쿠리 투표에 의해서 밥그릇 투표가 이어집니까? 저도 정말 아주 분노가 치밀입니다. 이것은 선거 관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왔다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와 발급된 투표 용지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예. 뭐 선거 관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은 마치 무슨 별나라에서 온처럼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자초를 했다. 지금 선관위는 이대로 안 됩니다. 정말 무슨 이 해체에 준하는 아주 처음부터 다시 이 새로 해쳐모여 하는 식으로 총체적인 그런 그 위험균을 빼내서 우리 그 미래의 세대에 정말 투표는 안전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다라는 그 자긍심을 줄 정도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표용지가 반출되지는 않았다고 선관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난 총선의 투표용지가 부천하고 김포 사전투표소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대리투표가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선거관리 지금 보수 진영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 선관위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예. 그 실수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번에도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투표용지 3, 40자 외부 반출되는 것보다 지난 총선의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 대치동에서 2번 투표를 하셨다는 분 이게 예. 선거 사무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음주 단속을 해야 되는 경찰이 음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했던 저는 그런 꼴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그러네요. 없다. 예. 이게 공직선거법 230조를 보면요. 이게 보통 잘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정이 있다. 대신 투표를 하거나 허위 투표를 하게 되면 이거 최소 징역 3년에서 10년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 이 선거 사무원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근데 위촉을 할 때 이 기준이란 게 뭐냐면 공고를 내서 접수를 해서 하기도 하지만 예. 보통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과거에 이 선거 사무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예. 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아.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좀 추천 그러니까 예. 뭐 구청 조직이라든지 기초단체와 이렇게 어떤 업무상으로 활발하게 조금 이렇게 업무 관련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믿을 만한 분들 내부 추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선거 사무원을 공고내고 발탁한 이 기준 자체를 조금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감시체계도 다시 구축해야 된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선관위가 이거 주축으로 이 선거 사무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인력을 보완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선거 이후에 다시 살펴봐야 된다. 심각한 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선관위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다거나요. 좀 조작이 좀 의심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발코니로 들어가셨잖아요. 야외 발코니. 자 건조물 침입 혐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물어볼 거예요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되세요? 네? 무슨 띠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돼가요? 공개된 투표장 무효 처리하시고. 마지막 내용을 보면 회송용 본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기표된 게 나왔다. 이거는 사실 선관위에서 자작극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회송용 본투라는 거는 관내 선거인이 이제 사전 투표했을 때 그렇습니다. 넣는 봉투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김도배 대. 근데 네. 부정선거 일각에서 의혹 제기하잖아요. 네. 좀 과하게 네. 선관위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내가 확인해 보러 왔다라고 하거나 이런 거는 삼가야 되죠. 저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예, 본인이 어떤 자격이 있는 선에서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선거법입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이 투표용지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가당치나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정말 선거법으로 저조차도 엄중히 저거는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선관위 이번 그
처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작극일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왜 미리 저렇게 밝힙니까? 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예. 우리가 지금 현정 질서대로 경찰 또는 뭐 필요하면은 검찰 다 가서 그게 보니까 자작극이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절차에 문제가 되나요? 지금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작극으로 의심이 된다. 누가 발표를 했습니까? 바로 선관위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자초를 한다. 저런 자작극 의심도 예. 무엇이 급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이런 선관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을 넘어서 저는 예. 의도적인 눈 감기라고도 지금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 여기서는 촉탁이 아닙니다. 정식 직원들의 휴직이 러시를 이룬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관위라는 게 그야말로 나라의 중대사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를 하는 게 주요 예. 업무인데요. 1년에 뭐 매달 있는 선거도 아니죠. 대선 같은 경우는 5년,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건 4년에 한 번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너도 나도 휴직을 합니다. 왜 휴직을 할까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올해 대선이 있네. 그러면은 휴직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자가 144건입니다.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몰려있던 2022년에는 휴직자가 219건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니까요. 2023년 155건, 2023년 작년이죠. 171건. 휴직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네. 아이고 골치 아파, 대선 골치 아파, 총선 골치 아파, 나 휴직할래. 근데 그 휴직이라는 게 하나의 그 꺼리낌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정말 발전적인 해체까지 각오하고서라도 새로운 미래형 선관위의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 채용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수십 건이라 얘기는 예. 안 하겠습니다만은 수십 건의 가족 채용 이게 무슨 가족형 기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하나가 왜 발생했느냐 근본 원인은 바로 선관위의 정말 무자격자들이 선관위의 직원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 직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예. 계약직 20일은 20일 계약직에 들어온 선거관리원의 교육이 바로 저렇게 알겠습니다. 부실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런데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과 네. 부정선거 음모론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이제 자작극이라고 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도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 있으면서 예. 다 그 각급별로 이 조사를 하고 감사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살펴본 다음에 이게 좀 심각하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고발 조치를 검찰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건화가 돼서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입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저렇게 자작극을 했다고 할 정도로 밝혔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만약에 그것을 선관위가 또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하면 그것은 차후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 21대, 22대 그리고 지난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182건의 어떤 고소 고발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150건은 다 무혐의 혐의가 없다라고 드러났고 예. 32건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런 고소 고발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각 당의 선대위에서도 이 사안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각 당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범했던 잘못을 잘 평가해 보시고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저희들도 선관위가 제대로 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촉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선이 끝나고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또 짚어볼게요. 경산시에서 투표 동료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대변인. 어떤 내용이냐면 투표 동료하는 거 좋죠. 그런데 여직원에게 종이를 던지고 서류철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경산시에서 올려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만들더라도 실제로 동료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투표 동료 영상이라고 볼 근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거는 그야말로 물론 잠시 후에 우리가 다룰 수도 있는 내용과 지금 연관이 되네요. 여성이라고 저렇게 비하를 하고 저렇게 투표를 안 해, 투표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저렇게 하는 거를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유권자가 저걸 투표 동료 영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직원의 저런 등장인물도 적절하지 않지만은 글쎄 저 상대방이 저는 누군지가 어떤 이 성정을 갖고 있는 분인지 참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저걸 또 버젓하게 동료 영상이라고 올린 자체가 그야말로 글쎄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자체 홍보 영상이 가끔 이런 논란이 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저것을 만드신 분들과 출연하셨던 분들이 어떤 이 대중과의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책을 물으세요.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물으라는 말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물게 만들고 손가락을 물려다 보니까 머리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너무나 과도한 욕심과 의도와 성급했던 것이 종합적으로 버무려져 가지고 잘못된 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 이것을 만든 다음에 사실 저도 과거에 뭐 공무원 생활 오래 해봤지만 만들고 나면은 이것을 회람이라고 하죠. 이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보여주고 직원들에게 그래요? 먼저 내부적으로 좀 보여줘가지고 예. 이게 재밌는지 반응은 어떤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인지라는 것을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철인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 특히나 제가 이제 지자체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도 봤어요. 예. 그리고 또 저것은 보통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직접 다 하는 것보다는 외주 업체를 통해 가지고 컨셉을 알려주고 그 업체에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영역을 과업이 완료가 되면 예. 그 과정 속에서 체크할 수 있는 절차들이 분명히 몇 번 있었을 텐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영상이 나왔다는 것은 실로금 걱정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벌써 1,300회 이상 조회수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근본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영상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